이번 뉴캐슬과의 경기를 그 맥마나반이 스카이스포츠에서 어떻게 봤는지 코멘트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랄리는 맨시티의 중요한 모든 경기에 나서고 있는 선수이다. 물론 후반전은 오랄리를 포함한 맨시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양상이 펼쳐졌지만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 중심에 오랄리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폴란드의 어시스트 장면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은 수비수들을 보던지 반대편 그러니까 빈 공간 근처에 모여있는 카메라맨들을 바라보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홀란드는 카메라맨들을 향해 정확히 공을 날렸으며 오랄리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뭔 소리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공간이 열렸을 때 야 열린 공간으로 빨리 차 하는데 제대로 차지 못하는 선수들이 허다하잖아. 빈 공간에. 왜냐면은 타겟팅이 안 돼 있어서 그래. 패스를 하더라도 타겟팅이 있어야 이 타겟이 정해져야 여기다가 패스를 넣는데 보통 빈 공간은 허벌판이잖아. 여기서 어디다 차야 돼? 누굴 보고 차야 돼? 그냥 앞으로만 그냥 쭉 밀어주면 돼? 이게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는 타겟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에 대해서 이제 맥마나만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빈 공간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타겟을 무엇을 설정할까? 그 아무래도 이제 오랄리도 뒤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래서 타겟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아, 저기 있는 카메라맨들을 향해서 카메라맨들을 바라보면서 찾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선수들이 이제 그렇게들 교육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엘리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을 또 모르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잖아. 근데 확실히 잉글랜드는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방송에서 이런 설명들을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해준다. 풀어서 이야기해준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는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자, 아무튼 에디아우가 경기 후에 이야기한 것처럼 뉴캐슬은 맨시티를 상대로 대등한 경기력을 펼쳤으며 결과는 미세한 차이로 갈리게 되었다. 뉴캐슬의 가장 큰 문제점은 9번 플레이어로 영입한 볼테마테와 위사가 제 역할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고든은 직전 경기에서 매우 좋은 활약을 해주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7천만 파운드짜리 9번 플레이어를 두고 고든을 프론트맨 자리에 세우는 자체만으로도 뉴캐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뉴캐슬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9번 플레이어들 중 누가 됐건 살아나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경기에 대한 코멘트를 마무리하게 돼요. 펩이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 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일단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펩이 이제 짤막하게 밀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맨시티에서도 활약했던 밀러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출전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운 것을 축하하고 싶다. 난 꾸준하고 일관적인 선수들을 좋아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밀러는 최고의 선수이며 맨시티를 대표하여 이 팀에서도 띄워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리버풀로 이적을 하고 난 다음에 맨시티를 상대로 득점을 성공하고 나서 카우보이 세레모니를 한 이 점 때문에라도 밀러를 좋게 보진 않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이 선수가 맨시티에서도 잠깐 몸담은 적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은 또 약간 좀 뿌듯해지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밀러 같은 경우에도 654경기를 출전했다고 하는데 이 또 뭐 마바리 같은 클럽들에서만 막 다닌 게 아니잖아. 맨시티나 리버풀처럼 최상위권 우승을 경쟁하고 있는 클럽에서 거의 주전급으로 꽤 오랫동안 이제 활약을 해 주었었던 선수라서 이 선수가 걸어온 길이 참 위대하다, 훌륭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두가 뭐 호날두, 메시 혹은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을 때 뭐 에이스 플레이어가 아니면은 성공하지 못한 선수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죠. 정말 큰 성공을 한 선수죠. 밀러 같은 경우에도요. 누구보다 큰 성공을 한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뉴캐슬과 3주 후에 또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끔찍하다. 그쪽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종료와 함께 유독 기뻐하는 당신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라는 질문에 오늘 와주신 팬들의 열정은 이번 시즌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11기를 남겨둔 지금 선수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팬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해주길 바란다. 경기 전에 아스톤빌라와 리즈의 믿을 수 없는 경기를 지켜봤다. 모든 경기가 끝까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하면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 리그에서는 이제 5번의 홈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부디 오늘 같은 응원을 시즌이 끝날 때까지 해주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리그 홈 경기가 5경기 남았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1경기면요 승점이 33점이에요.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야 우승권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이젠 좀 드는지 라는 질문에 아직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저 다시 한번 찾아온 3일간의 휴식을 잘 취한 뒤에 앞으로의 경기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뉴캐슬 측 또한 FA컵 추첨 결과에 대해 당신의 생각, 그러니까 끔찍하다 라는 그런 생각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자면 라는 질문에 근데 우리가 가야 되잖아.
어웨이잖아. 그래서 난 끔찍한 거야. 이씨. 여기서 하는 거면은 언제든지 환영하겠는데 가서 하는 건 좀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는 잘 이기거든. 근데 어웨이에 나가면은 문제가 꼭 한 번씩 발생을 하거든. 이래서 여기서 하는 거면은 언제든 환영하겠는데 원정 가는 거는 좀 그래 라고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돌이켜보면 엘랑가와 조엘링턴의 믿을 수 없는 퀄리티와 피지컬이 환상적인 수준이었으며 완성도가 매우 높은 팀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다. 그들은 언제 어느 구역에서의 경합도 이겨낼 수 있는 팀이기에 우리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격적으로 준비했다. 그 덕분에 이번 경기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번 경기 전반처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아스의 교체는 전술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라는 질문에 옙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 대답도 약간 좀 신중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가디언 기자였어. 심지어 제이미였어. 제이미 잭슨이었어. 여기에 이 제이미 잭슨은 사실은 메뉴 팬이죠. 메뉴 팬인데 맨시티 담당 기자예요. 가디언에서. 완전 최악의 조합이죠. 맨시티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는 절대 쓰지 않는 가디언. 그마저도 또 메뉴 팬인 맨시티 담당 기자야. 이 얼마나 최악의 조합이야. 이러다 보니까는 대답을 조금 좀 신중히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당신의 선수들 중 70%가 우승 경험이 없다는 점은 그들이 우승이라는 무게를 감당하기 벅찰 수도 있다는 뜻인 건지 라고 제이미 잭슨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70% 언급은 그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대충 말한 거지 이게 확실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 또 이런 식으로 또 칼럼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앞으로도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될 것이며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은 자연스레 팀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 뿐이다. 승점 3점을 얻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승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욱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들을 상대로도 일관적인 경기력을 선보여야 한다. 이번 경기 또한 마찬가지로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어나가지 못했으며 이런 상태로는 앞으로 다가올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많은 경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죠. 이번 경기 결과가 좋았던 것 뿐인 거지 사실 이번 경기도 45분 시티는 매한가지였어. 후반전 우리 별로 안 좋았어 이것도. 근데 이런 상태로 꾸역꾸역 승점 3점씩 얻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한번 자빠진다고. 그 전에 우리가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의 현재 선수들은 앞으로의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난 그저 그들이 내일부터 있을 3일간의 휴식을 카이피리냐라도 마시며 그러니까 달달한 것들이라도 좀 마시면서 충분히 휴식을 즐기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죠. 휴식 시간에도 펩은 엄격하게 식단을 관리한다. 원격으로 전화로 아니 수시로 감시하고 휴가 복귀하면은 체중계 올라서게 만들고 이제 그런다는 소문들이 있는데 절대 사실 무근입니다. 쉴 때는 단 거 먹어. 단 거 먹고 그냥 충분히 즐겨. 충분히 쉬어. 나도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너네도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 대신에 돌아오면 그땐 또 빡세게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펩은요 항상. 그런 것처럼 이 카이피리냐라는 게 뭔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설탕이 들어간 증류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모양이야. 되게 단가 봐. 그러니까는 이런 거라도 좀 마시면서 조금 좀 즐겼으면 좋겠다. 하루 이틀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이후의 훈련 또한 제대로 받으며 힘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것이 내가 항상 선수들에게 요구해 오던 것들이었다.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해라. 이제 요거죠. 압박감을 가진 채 휴식을 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인데 그렇게 된다면 다가올 리즈전을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다니엘, 그러니까 파르케. 다니엘이 보여준 리즈의 경기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다. 친한 친구이자 존경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상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쉴 땐 충분히 쉬며 압박감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일정을 감당할 그 정신력을 갖추려면은 지금 간헐적이라도 쉴 때 충분히 쉬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은 오라일리의 성장세가 놀랍다. 그는 이번 시즌 2가지 포지션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라는 질문에 니코는 풀백으로도 뛰었고 로드리가 없을 때는 홀딩으로도 나왔고 지금은 또 니코의 원래 포지션에서 뛰고 있다. 그는 포지셔닝, 피지컬, 스피드, 세컨볼, 경합 등등 한 단계 더 발전된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일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를 볼 예정인지? 라는 질문에 아이 싫어. 난 그냥 쉴 거야. 휴가 갈 거야.
놀러 갈 거라서 안 볼 가능성이 좀 높아. 안 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펩도 쉴 때는 그냥 푹 쉬어버리는 사람이죠.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지. 그냥 골프 치러 갈 것 같아요, 왠지. 평상시와 어떤 다른 점을 발견했길래 오늘 유독 팬들의 환호가 특별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라는 질문에 주중 저녁 경기는 팬들의 일정상 아이들은 학교에 나가고 부모는 일터에 나가기에 경기장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늘은 저녁 경기였으며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찾아왔던 것 같다. 상대는 완벽에 가까운 팀이었기 때문에 팬들의 응원이 필요했다. 때때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기기 위해서 혹은 팬들에게 재밌는 경기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감독인 나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얘네 열심히 뛰는 건가?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만큼은 선수들 또한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팬들의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가끔씩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뛰기 위해서는 함성 소리가 좀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잖아. 그리고 암만 힘들어도 응원을 좀 받으면 좀 더 힘이 나는 편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일상 되게 힘들고 지친 나날을 보낼 때 가족들한테 한마디라도 좀 응원을 받으면은 이게 또 큰 힘이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괜히 또 이제 기분도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이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관중들에게 응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또 더 큰 힘이 나겠어요. 심지어 지금은 또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럴 때면은 유독 펩이 이제 팬들의 응원이 필요하다, 팬들이 좀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근래에는 우승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이 단점으로 언급되어 왔는데 오히려 장점으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라는 질문에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당신네 회사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동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된 거 리그 버리고 컵 대회에 올인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는 질문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난다. 이거는 형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리버풀과의 경기 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런던 말투를 쓰는 어떤 기자가 펩한테 진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동료였나 봐.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당시에도 야 너 왜 자꾸 리그 포기 안 하고 자꾸 끝까지 열심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그냥 좀 포기 좀 하고 그냥 딴 데 올인을 해. 열심히 해. 왜 자꾸 욕심을 부려? 너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라면서 맨시티가 리그를 포기하길 바라는 것인 마냥 이야기한 기자가 한 분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아니 나는 그래도 포기 안 할 건데 라고 대답했고 우리는 현재 1위 팀과 매우 가까워졌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앞으로의 경기들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아스날 측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은 모든 경기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리그와 컵 대회를 가리지 않고 다가오는 매 경기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우리는 비록 승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진 못했다. 가령 마르무시는 전반에만 3번의 완벽한 기회를 잡았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점, 라얀 누리 또한 엘랑가를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한 점, 고든의 영향력을 억제하지 못한 점, 마지막 10분 동안 셰르키가 제대로 된 연기를 하지 못한 점 등등 내 생각에 오늘도 MOM은 홀란드에게 돌아갔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전방에서의 모든 경합을 혼자서 이겨냈으며 그것이 바로 팀플레이의 시작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마무리해요. 오늘 홀란드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홀란드 근처에 머물러주는 선수가 없었어. 이게 문제였던 거야. 홀란드를 자꾸 이렇게 고립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되거든. 버텨주고 기다려주면은 누군가가 와줘야 돼. 안 와준단 말이야. 홀란드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시스트에 열려있는 선수예요. 나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한 선수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패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수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샷이 많다는 거는 주변에 날려먹는 샷이 많다는 거는 주변에 머물러주는 선수들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홀란드에게 자꾸 의존을 하려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번에 아인누리 같은 경우에도 오픈 찬스를 받았을 때 홀란드 먼저 보잖아. 본인이 직접 슈팅을 충분히 시도해도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보니까는 또 좋은 찬스를 또 낭비해버리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홀란드가 뭐 패스를 주던지 아니면 근처에 머무르면서 공을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욕심 부릴 때는 욕심을 부려야 되고 홀란드가 언제 패스를 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홀란드만 의존하고 야 저 앞에 홀란드가 공 받고 있다. 야 골 넣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니코 올랄리는 이번에 TNT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멀티골을 달성한 점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매우 행복하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다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멀티골을 넣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팀이 이겨서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며 압박을 열심히 하다 보니 2골을 넣게 된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올랄리 참 열심히 뛰는 선수예요. 그죠? 타이틀 레이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약을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또 받았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꿈꿔오던 것이다. 하지만 경기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기 위해 이 순간들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힘들다, 뭐 지쳤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우승에 대해서 막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열심히 하자. 요것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시기에 맨시티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을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이 기세를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이게요, 제가 좀 약간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했는데 오랄리는 애초에 좀 평상시에 말할 때도 좀 국어책 읽듯이 말해요. 이것도 TNT도 모처럼 이제 선수 경기 후에 이제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요. 이게 전문이에요, 전문. 요약한 게 아니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세 단락이 전부예요. 정말 드라이한 무표정의 얼굴로 국어책 읽듯이 이야기를 해. 거의 단답이고 이것도 되게 길게 대답한 것이기도 해요. 오랄리가 활짝 웃을 때는 본인이 골 넣었을 때 혹은 맨시티가 이겼을 때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 활짝 웃는 모습은 그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어. 자, 아무튼지간에 맨시티가 이번에 또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덕분에 이제 아스날과의 승점차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됐고요. 잔여 경기를 또 이제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뭐 아스날이 어떻게 되건 간에 뭐 아스날이 지길 바란다, 무승부를 바란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잔여 경기를 맨시티가 뭐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 뒤에 쓸 리즈전을 대비해서 3일간의 휴식을 맨시티 선수들이 잘 취하고 준비 잘해서 리즈전도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